다시 문과 답,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질문 90번입니다. 남로당의 3.1 기념 투쟁 지령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자, 답변을 봅시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만은 다행스럽게 16개의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지령서에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16개. 이 지령서에는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조성윤 교수가 발굴하여 제주 4.3 연구소에 기증하자 제주 4.3 연구소에서는 1991년 제주항쟁 창간호에 그 전문을 게재하여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남로당 측 자료로서는 김달삼이 작성한 제주도 인민유격대 투쟁 보고서, 몇 번 제가 설명드렸죠. 와, 또 16개의 지령서가 유의하다 할 만큼 남로당이 직접 작성한 1차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 남로당 제주도당 지령서 분석이라고 김영중 저자가 김영중입니다. 김영중 제주 4.3 12년대 고문이시죠. 그래서 2014년, 17년에 두 번 발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제주 4.3 평화재단에는 많은 경찰 자료 및 남로당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일부만이 공개된 상태입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이러한 그 자료를 전부 공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문 19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항일 기념투쟁 관련 16개 지령과 당국의 대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문 91번인데, 3.1 기념투쟁에 관련해서 16개 지령과 미군정의 당국의 대응이 나오게 되는데, 무려, 남로당 제주도당은 3.1 기념투쟁을 위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에 관한 지령서를 하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군적인 대응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답변입니다. 4.3 특별법이나 정부 보고서는 물론 3.1 발포 사건을 4.3 사건의 기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중앙당 지령에 의해 3.1 기념투쟁을 계획하고 실행을 했으며 3월 10일 총파업투쟁으로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으로도 16개의 지령서에 따라 투쟁하였고 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로당 제주도당이 3.1 기념투쟁을 혼자 한 게 아니라 중앙당 지령에 의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또 나아가서 3.10, 30, 3월 10일 총파업투쟁을 진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6개의 기념투쟁 지령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전개된 47년 3월 3일 기념투쟁은 남로당의 조정하에 민전이 주도했던 겁니다. 민전. 남로당의 말하자면 그 전위조직이죠. 1946년 2월 19일 결성된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측 민전은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했으며 3.1 기념투쟁을 치밀하게 추진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도 47년 2월 23일 결성된 제주도 민전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의 3.1 기념투쟁에 대하여 남로당의 지령서 중에서 핵심 내용을 발췌해서 하고 또 미 당국의 대응을 날짜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차로 남로당 제1차 지령서입니다. 이 남로당 제1차 지령서에는 수없이 많은데 소위 이 책에서는 제주항쟁 창간호에서 게재된 지령서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제주도 아니에요. 남로당 1차 지령서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다섯 가지 꼭지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꼭지로는, 각 읍면에서는 인위, 민청, 부동, 기타 각종 단체 및 직장 대표자로 3.1 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각 부락 및 직장에서도 이에 준하여 준비위원회를 조직할 것. 단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 대표로 조직할 것. 자, 두 번째 꼭지. 단체 기 및 표기기를 들 것. 셋째, 반 및 직장 단위로 동원하여 동원시켜 복장은 전투식 경장으로서 시위 행렬도 준비위가 지정한 장소에 정각에 집합하되 인민위원회 길을 들 것. 넷째 꼭지.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힐 것. 다섯째 꼭지입니다. 최고 지도자 박헌영 선생 체포령 즉시 철회하라. 입법의원을 타도하라. 삼상회의 결정 즉시 실천하라. 근로인민은 남로당 깃발 아래로 라는 구호를 지령하였던 겁니다. 1차 지령서는 신탁 통치를 지지하고 남로당의 노선에 따라 인민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3.1절 기념식이라고 했지만 3.1 기념투쟁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투쟁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령을 받은 모든 마을과 기관, 단체, 학교, 직장에서는 지령대로 3.1절 기념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군중동원에 앞장섰던 겁니다. 지금처럼 교통통신이 발달한 때도 아닌데 제주 읍과 조천면, 애월면, 삼계읍면에서 전체 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명을 제주 북국민학교에 모이게 한 남로당의 동원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옛날에 47년에 300만 명 동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동원 능력이죠. 스마트폰도 발달 안 되고 전화도 제대로 없는 때였는데 그만큼 조직이 엄청났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4.3 정부보고서 집필진으로 활동했던 박찬식은 4.3과 제주 역사에서 물론 각 읍 면별로 열린 대규모 집회는 남로당의 조직적인 활동의 결과이지만 외곽 조직인 민전, 인민위원회, 민청, 부녀동맹, 교원조직, 직장조합 등의 대중운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기타 공산당 조직 외에도 남로당 공산당 조직 외에도 이런 외곽 조직들이 좌익 외곽 조직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만 명이 애들 그 당시 인구로 제주 인구가 27만에서 30만 명 됐는데 여기서 3만 명이면 제주 인구의 10분의 1을 동원했다는 것은 간단한 이야기 아니죠. 간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신상준 박사는 제주도 4.3 사건에서 제1차 지령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자, 신상준 박사의 제주도 4.3 사건에 나타난 제1차 지령서에 대한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로당은 단순히 3.1절을 기념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이용하여 남한의 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미군정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 방편으로 이용하려 했다. 자, 그 근거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3.1절 기념위원회를 조선민주주의 민족전선 산하의 인민위원회,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 이하 조선부녀총동맹 중앙에서 47년 2월 11일에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개칭함 등 좌익단체 대표자로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3.1 운동기념투쟁으로 46년 10월 인민항쟁과 현 정세에 결부시켜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의 방향으로 전 인민의 진로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의 민주주의 임시정부는 인민민주주의 정부, 즉 공산주의 정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각 부락 및 직장에서
각종 대중집회를 가지고 농민위원회,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부녀총동맹, 노동조합, 기타 독서회, 연구회, 문화서클 등의 좌익단체의 조직 강화를 도모하라고 하고 있다. 넷째, 선전, 선동 및 해설 사업의 자료는 좌익계의 선전문헌인 조선근대혁명사와 해방에서 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다섯째, 표에 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 정권의 인민위원회로의 이양, 인민항쟁 관계자의 석방, 박헌영 체포령 철회, 입법의원 타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 남로당, 노동당의 깃발 아래로의 인민의 결집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다시 남로당 제1차 지령서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남로당 3.1운동 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를 조직함. 47년 2월 17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제주읍 일도리 김두훈가에서 관공사를 비롯한 사회단체, 교육계, 유교, 학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인사 다수가 모여서 3.1운동 기념투쟁 제주도위원회 3.1절 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안세훈, 부위원장에 현경호, 오창훈을 초대하였으며 총무부, 재무부, 재정부, 선전, 선동부를 두고 위원 28명을 선정했던 겁니다. 자, 남로당 3.1절 기념준비위원회 위원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회의를 개최. 47년 2월 19일 전기 김두훈 집에 3.1절 기념준비위원회 위원 25명가량이 모여서 3.1절 당일 군중의 집회를 계기로 남로당 강령과 당세 확장을 목표로 일대 시위를 감행할 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3.1절 기념식에서 남로당은 배가운동은 물론 당국이 금지하는 시위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입니다. 미군령 당국이 금지하는 시위운동도 강행하겠다는 거 이미 결정된 거예요. 여기에서 2월 19일 날 결정된 겁니다. 미군정의 집회 중단, 불법지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무시하겠다. 이미 2월 19일자로 결정한 겁니다. 자기들끼리. 자, 두 번째로 이제 남로당 제2차 지령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서한입니다. 47년 2월 20일자에서 하달된 건데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서한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산하각 가두 농촌 야채이카에게 지시한 지령서로서 47년 2월 20일에는 전날 3.1절 기념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문서로 구체화하여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서한이라는 제목의 2차 지령서를 하달했던 겁니다. 제2차 지령서에는 눈여겨볼 게 3.1운동 기념투쟁 방법과 3.1운동 기념투쟁의 목표입니다. 이 3.1 투쟁 방법과 투쟁 목표를 보면은 남로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와 지향하는 모든 것을 잘 간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투쟁 방법으로 8개 항을 제시하였는데 8개 항을 제시했습니다. 투쟁 방법으로 8개. 만일의 행사 및 시위 행위를 합법적으로 못하는 시에는 당 독자적으로 감행할 것임. 3.1 행사에 동원된 분자를 전부 대중조직회로 조직 혹은 가입시키고 정도에 따라 입당 수속을 시킬 것. 셋째, 동원과 행렬은 준비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할 것 등입니다. 3.1 운동기념투쟁의 목표로 또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3.1 운동기념투쟁의 목표입니다. 남조선 노동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하에 쉬지 않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또 사회노동당을 위시한 일체의 기만적 핵지핵 분다 등을 소탕하여 우익이라고 칭하는 반동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함으로써만이 우리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는 우익반동을 철저하게 숙청하는 것, 그것이 3.1 기념투쟁의 목표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이 바로 남로당이 제28주년 3.1운동 기념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투쟁 목표였던 겁니다. 이때는 응원경찰이나 서청이 오지 않았으며 고문치사도 없었던 시점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는 경찰도, 응원경찰도 없었고 서청도 없었고 고문치사도 없었는데 이미 47년 2월 달에 그들의 투쟁 목표는 어디야? 우익반동을 철저히 숙청하는 것이 3.1절 기념투쟁 목표다. 이미 설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차 지령서도 1차 지령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남로당 강령 실천을 위한 투쟁이고 소련의 지령에 의한 조기 찬탁 실천이며 북조선과 같은 토지개혁 등의 민주과업 시행을 매우 긴급 촉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북한 김일성은 46년 1월 5일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을 고려 호텔에 연금하는 것을 끝으로 인적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조만식을 연금을 시켜버렸어요.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 일부는 전향하거나 아니면 처형, 추방, 투옥, 유형에 처해졌고 많은 사람이 부득이 월남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날 이후부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김일성을 반대하는 세력이 청산되었다는 비극입니다. 비극이 처해졌습니다. 야, 미군정 장관 집회 및 시위 승인을 상향 조치함.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 투쟁이 전국적으로 폭동화될 조짐이 보이자 2월 20일 아우서 러치 미 군정장관은 각 도 수석 민정장관에게 지시하여 지금까지 집회 및 시위 승인권을 현지 주둔군 사령관이 행하던 것을 당해 미 군정장관이 행사하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당시 3월 폭동설이 나오는 등 사회가 매우 어수선하고 불안한 데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의 차원이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남로당 제3차 지령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읍위 제5호 각종 조사에 관한 건 1947년 2월 21일자 하달이 됩니다. 3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도당이 각 가두 농촌 야채이카에게 보낸 지령서를 말합니다. 자, 이거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당비 납부 독촉의 건입니다. 22개의 세포를 제외하거나 아직 따위 미납의 상태이므로 나머지 78군데 세포에서는 시급히 당비를 납부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두 번째, 당원 명부 독촉의 건입니다. 표기 명부를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야채이카 11군데 야채이카가 있으므로 이달 26일까지 기어이 제출하시오.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3차 지령서에 제5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3차 지령서 외에도 이미 4차례나 지령이 더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제주읍이 관할하는 리가 24개밖에 안 되었는데 100개의 세포가 있었으니 각 지역 기관단체, 기업, 학교조합 등의 깊숙이 세포 조직이 뿌리박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작성된 남로당 당원 명부는 훗날 일부가 노출되어 인명피해로 연결되었던 겁니다. 자, 제주감찰청 3.1 기념준비위원장 안세훈 등 조치를 하는 데에서 상부 방침을 전달합니다. 2월 21일 제주감찰청은 3.1절 기념준비위원장 안세훈 외에 5명을 불러서 3.1절 기념집회를 각 리동 또는 읍면 단위로 개최하고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을 것이며 시위는 절대 금지한다는 방침을 통과했습니다.
집회를 허용하되 사전 허가를 받고 길거리에서 절대로 시위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경찰, 제주 감찰청 경고문이 발표가 됩니다. 2월 22일 제주 감찰청에서는 3.1 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표했던 겁니다. 경고문이라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각 관공서, 기타 각 단체 기념 행사는 각자의 직장에서 반드시 행할 것. 직장에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둘째, 가도 행렬과 데모 행진을 전적으로 금지한다는 겁니다. 가도 행렬과 데모는 절대 안 된다. 자, 셋째 경고문입니다. 기타 일반의 기념 행사는 리, 동 또는 읍, 면 단위로 하고 타, 리, 동, 읍, 면 거주자의 참가는 금한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 고향에서 하되 다른 쪽에 가서 와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넷째 경고문. 리, 동 또는 읍, 면 단위로 기념 행사를 행하시는 반드시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할 것. 반드시 집회허가원을 당국에 제출하라는 겁니다. 불법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남로당 제주도 민청 및 제주도 민전 조직이 완료된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의 강력한 조리 행동단체인 제주도 민청과 제주도 민전이 3.1 기념투쟁 이전에 조직이 이미 완료가 됩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47년 1월 12일 조일구락부에서 조선민주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 약칭 제주도 민청이 조직된 것을 시발로 3.1 기념투쟁 7일 전인 2월 22일까지 각 읍, 면, 민청 조직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3.1 기념투쟁 6일 전인 2월 23일 조일구락부에서 읍, 면 대의원, 사회단체 대표 등 315명과 방청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 약칭 제주도 민전이 조직되고 여기서 스탈린, 박헌영, 김일성, 허헌, 김원봉, 유영준을 명예의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남로당은 3.1 투쟁을 위한 모든 조직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경찰 쪽 이야기입니다. 최초로 육지부 응원경찰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남로당 이와 같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경찰 당국은 330명의 도내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사태에 대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중앙상부에 응원경찰 지원을 요구하였으며 마침내 2월 23일 최초로 충남 충북에서 차출한 경찰 100명이 제주도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것이 2월 23일입니다. 그 당시에 도내 47년 2월 말에 도에 경찰 병력이 330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위 군중이 그날 3만 명이 모였다면은 이 제대로 취한 도대체 이 사태에 대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3만 명이 3일절에 모였는데 모이게 되는데 330명 경찰력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충남 충북에서 추가 병력으로 응원경찰 100명이 도착이 된 겁니다. 자, 남로당 제4차 지령서를 봅시다. 읍위 지시 3.1 기념 간파에 관한 건 1947년 2월 25일자 하달이 됩니다. 4차 지령서는 남로당 제주읍당 선전부에서 산하 야채이카에게 보낸 지령서로서 내용은 주로 선전 선동 요강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앙당 선전부입니다. 그것이 중선인데 중앙당 선전부의 지시에 의하여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1 기념투쟁 3.1 기념 간파 기간으로 정하였으니 치밀하고 상세한 만단의 준비와 반동배에 대해 점점의 맹공세를 취할 것. 동원된 대중을 광범하게 대량으로 조직에 흡수하는 공작을 수행해야 할 것.
혁명 과업을 담당하는 세력은 지주 자본가 계급이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 농민 계급이라는 것. 민주 세력의 기본 역량은 노동자 농민 근로 지식인이라는 것. 모스크바 3.3 결정을 실행할 미소 공인은 반드시 모스크바 3.3 결정을 총체적으로 지지 실천하는 정당 사회단체만을 협의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이러해야만 민주정권이 수립될 수 있다. 이게 소련의 지령 아닙니까? 소련의 인식하고, 소련의 미소공의에 있는 소련 측 주장하고 똑같은 거죠. 3.3 결정을 부분적으로나마 전체적으로 혹은 파괴하려는 반동 매국 도당의 음모와 책동을 거대한 우리 민주진영의 3.1 간파의 압력으로 분쇄해야 한다. 모스크바 3.3 결정을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도 반대하는 반동 철저히 까부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민주진영의 깜빠의 압력으로 철저히 분쇄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고 감정을 격발시켜 전치를 하고, 대중의 감정을 격발시켜서 경찰서를 석회하라 그 말입니다. 사고를 내라 그런 이야기야. 위대한 10월 대구 인민항쟁 만세! 북조선 민주개혁은 조선민주 완전 독립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남조선에도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시하라. 이처럼 4차 지령서 역시 반탁 우익을 배제하고 공산주의 나라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무장 반격전을 대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남로당 제주도당이 소련과 북한의 주장이나 정책에 맹종하고 있고, 소련이나 북한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맹종하고 있고,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 지령을 발포 사건 4일 전에 내렸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차에 경찰 측 조병옥 경무부장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것이 2월 25일자인데 그 담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1일은) 전 민족이 경건하게 축하할 국경일이다. 그런데 이 국경일에 당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기회로 이용할 징조가 보일 뿐더러 자칫하면 질서를 파괴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적지 않다. 어떤 정치적 사회적 단체는 결사 자유의 미명 아래 영등포 원당면 사건 등 테러를 연출하였으며 인심을 극도로 교란할 목적으로 선량한 시민의 주택 또는 사업장에 표지를 붙여 악질적 수단으로서 신명재산을 위협하는 악도배들이 있다. 이와 같이 폭동을 모략 또는 실행에 옮기는 자와 민중을 위협 공갈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선경찰은 그 역량을 총동원하여 그 처단에 있어서 극도의 준엄한 태도로 임할 것이니 일반은 경찰을 믿고 협조하면서 생업에 안도하고 건국을 위하여 분투하기를 바란다. 이런 담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남로당의 정치투쟁 조짐과 폭력 테러 및 위협 사례를 예로 들면서 폭동을 모략 실행하려는 징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 것입니다. 남로당은 비협조자의 집이나 사업장을 골라 표지를 붙여 지목하여서 이를 응징하려 했으나 당시 상황은 응징하려 했으니 그 당시 상황은 대단히 무시무시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4.3 사건 때도 이런 수법으로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했던 겁니다. 누가? 남로당 제주도당이 그런 짓거리를 했던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 남로당
제5차 지령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전선거 강령 선전 점점점에 대한 지시 47년 2월 날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달하는 겁니다. 2월 며칠째인지 정확한 날짜는. 제5차 지령서는 남로당 중앙당에서 내려온 것으로 제주도당에 그대로 예하에 지시한 내용으로서 민전선거 강령 선전에 대한 지령서입니다. 민전선거 강령 선전을 위해서 선전대 연구회를 조직하고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여 합법성을 확보한 후 대중적 유세대를 조직하여 공장, 광산, 기업소, 농촌학교, 가도에서 집회 및 좌담회, 비락, 벽보, 벽서 등을 전개하라는 지령입니다. 이 지령서는 남조선 중앙위원회 지시 제 XX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봐 남로당 중앙당에서 내려 보낸 지령 호수가 1,000개를 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령서가 무려 1,000개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광산이 없음에도 언급된 것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중앙당 지시를 수정 없이 그대로 하달하였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 지령서 말미에는 민주독립의 인민적 토대요 민주민족전선인 민주주의 민족전선 만세가 있습니다. 만세를 부른 이유는 민전이야말로 북한 노선과 일치한 좌익의 통일전선체였기 때문입니다. 민전 지방선거 실천 만세를 부르도록 한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46년 12월 16일 스티코프가 그라프조프를 호출하다 지방자치기관 선거와 관련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행동방침과 대소집 가능성 및 입법기관의 창설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라고 명하다라는 기록으로 봐 스티코프 명령이 제주도까지 내려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5차 지령서 중 신기한 것은 남조선 실업자 여러분, 만약 당신들이 사유재산지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상공업의 창의력 발전을 요구한다면 이번 민전지방선거 강령을 절대 지지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이론은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공산당을 승계한 남로당도 철저히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즉 토지의 무상몰수를 계속 주장하면서 이런 구호를 외쳤던 겁니다. 또한 남조선 모든 종교 신자 여러분, 당신들이 만약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고 생활 양식을 얻으려면 이번 지방선거 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나가자 라는 구호도 종교는 아편이라는 공산주의 사상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강한 이슬로 이들을 일시적으로 회유하여 끌어들이려는 혁명 2단계 전술을 구사한 것입니다. 4.3 사건 당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그들에 의해 희생당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역설적, 모순적 감언 이설이었던 것입니다. 자, 6번째, 남로당의 그 6차 지령서를 한번 봅시다. 남로당 제6차 지령서입니다. 민청 선교 지시 제1호 3.1운동 기념 간파 전개에 관한 건 47년 2월 25일자입니다. 이거 하달이 되는데 제6차 남로당 지령서는 조선민주청년동맹 제주읍위원회 선전교양부에서 작성한 지령서로서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입니다. 대중을 고모하여 3.1 기념식을 대중을 흡입하는 동기로 삼아야 한다. 둘째, 반탁 소동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깡그리 분쇄하여야 한다. 셋째, 남조선의 모든 모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스크바 삼삼결정 정신에 입각한 민주정부 수립에 있고, 넷째, 우리들의 위대한 박헌영 허헌 선생, 김일성 장군 만세! 이렇게 했습니다. 1947년 제주 3.1절 행사에서 왜 북한 김일성 만세를 불렀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김일성의 항일 업적으로 만세를 부르도록 지령했다면 그보다 몇 배의 독립유공자 김구선생 만세는 왜 없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김일성 만세를 부른 것은 북한 정권의 천병 역할을 자임한다는 의미이며 남한을 북한 통치 영역에 통합하려는 즉 공산화 통일 의도와 목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이면을 추적해보면 스탈린에서 스티코프에서 평양의 소련 주둔군, 또 여기에서 북한 박헌영과 김일성으로, 또 예하 남로당 중앙당으로, 또 전남 도당에서 제주 도당으로, 다시 읍면당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조직 체계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각종 지령과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남로당 제주도민전 의장단이 미군정 경찰 고문관을 방문을 한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제주도민전 의장단은 미 경찰 고문단 패트리지 대위를 방문하여 요담하고 3.1절 기념 행사에 대해 의견을 상호 교환했던 겁니다. 안세훈은 집회 시위 허가를 요청하였고 미 군정은 이미 지시한 방침에서 조금 더 변동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여 당국의 질서 유지 방침 준수를 재차 당부했던 겁니다. 집회는 하되 가두행진, 가두에서 데모하는 가두행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자, 교원노조 각 학교 대표자 회의가 개최가 되고 교원노조가 노조의 조직을 결의했습니다. 2월 26일에는 각 학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3.1 투쟁기념준비위원회와 보조를 같이 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3.1 투쟁기념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학생들은 학부모에게 3.1 운동의 의미를 교육하고 교원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3.1 투쟁에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이는 3.1 기념준비위원회를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대표로 조직할 것이라는 제1차 지령서에 의한 조치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미군정청은 3.1절 기념준비위원회 대표 안세훈을 재차 불러서 최후로 경고 지시를 합니다. 2월 28일에 제주도 군정청은 3.1절 기념준비위원회 대표 안세훈 외 수명을 재차 조치하여 제주감찰청장 강인수와 미국인 경찰고문관 패트리지 대위, 제1구 제주경찰서장 강동효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당국의 의견을 설명한 다음 스타우트 육군소령 이 시위 행렬은 절대 금지하고 기념 행사는 제주 서비행장에서 거행하라고 최후 지시를 하였으나 남로당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기념 행사를 제주 서비행장에서 시행하고 시위는 절대 하지 마라. 시위 행렬을 길거리에서 시위 행렬을 절대 금지한다고 조치를 내렸는데 남로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행했다는 것은 길거리 나왔다는 겁니다. 시위를 데모하면서. 이 자리에서 안세훈 등은 자기들은 본 행사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3.1절 기념 행사를 중지하겠다면서 제주 읍면청 사무실 앞에 광고를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소극적 조치에 불과했고 이면에서는 도내 각 관공서, 단체, 학교 등 당 세포를 통하여 3.1절 기념 시 인원동원을 강행토록 선전선동하여
3.1절 기념 집회의 인원 동원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3.1절 기념 준비위원회 책임 간부들이 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하나의 영국이고 당국을 속이기 위한 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세훈 등이 이제 성명서들을 발표하면서 광고도 게재하면서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으나 이건 이제 면피 책임을 면하기 위한 쇼였다는 거죠. 자, 미군정 아스 로치 미군정 장관의 공개장을 발표합니다. 아스 로치가 미군정 장관의 공개장이 발표가 되는데 4.27년 3.1절이 임박할수록 치안 질서가 우려가 되고 3.1절 기념행사 과정에서 좌우익 간 격돌이 일어나고 미군 정책에 대한 격렬한 저항으로 사회 질서가 위협에 직면할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간에서는 좌익에 의한 3.1 폭동설이 광범하게 유포가 되면서 민심이 극도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러치 미 군정 장관이 공보를 통해서 3.1절을 맞이하여 조선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공개장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각국은 조선의 찬란한 긴 역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고 있으며 또 일본 압제하에 장기간 및 일본 패배 후의 재건 기간 중 조선인의 인내심과 애국심을 찬탄하였다. 그러나 폭동과 무질서 상태에 있던 수주간은 세계 각 국민에게 좋지 않은 반영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 중장은 방금 미국의 체제 중인데 만약 조선에 무질서한 상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곧 미국 국민으로 하여금 조선인의 자치에 대한 무책임 및 무능력의 한 증자 및 강경한 정부의 중대한 초석이 될 법률과 질서 있는 행동의 원칙의 포기로 생각되게 되므로 하지 중장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조선국민 여러분은 불통일, 불평 및 내부 분쟁 상태에서 번성하는 이러한 분자의 좋지 못한 인사를 주의해야 되며 폭동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적은 어떠한 가면을 쓰고 그들과 함께 참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청할 것이다. 조선인 애국자 여러분들은 조선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분자를 예의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동 세력을 조심해라는 겁니다. 그거에 동조하지 말고 자중하라는 건 경고문이었어요. 수주일간의 폭동과 무질서 상태라고 지적한 내용은 3.1절 전후 사회상과 좌파의 준동을 잘 예견한 것이며 유언비어나 선전, 선동 또는 폭동에 부하내동하지 말고 동요하지 말라는 설득과 경고를 담은 공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좌익의 파괴적 활동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고 하는 점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